순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열 조합 공부는 되어 있다고 믿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중2 과정부터 이미 공부했던 것을 고1 과정에서 공식으로 C하고 P를 이용해서 정리한 것이고, 공식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npr이라고 쓰기로 했었고요. 얘는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으로 나눈 거, 이런 의미였죠. 그 다음에 조합, 순서 상관없이 그냥 r개 택하기만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한다. ncr이었고요. 얘는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한 거에서 이 순서만큼 요 뽑은 애들이 순서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내가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 r팩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눈 것을 r팩으로 나눈 거, 이런 의미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ncr은 ncn-r과 같다. 그 다음에 ncr은 n-cr 더하기 n-cr-1 뭐 요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고1 과정을 먼저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확률과 통계 개념원리 책에 보면은 10쪽부터 15쪽까지 순열조합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1 과정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원리 10쪽부터 15쪽까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원순열 새로운 내용들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순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공부를 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얘를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탁이 주어지고 이 원탁에다가 뭐 3명의 사람을 배열해라, 뭐 이랬을 때 이렇게 3명의 사람을 원에 둘러앉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 건데, 그러면 얘는 순열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탁의 성질은 돌아간다는 것, 이 원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3명의 사람 A, B, C가 있는데 그 A, B, C를 그냥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한다 하면은 3패까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걸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이렇게 나열을 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탁은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A, B, C 이렇게 앉힐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딱, 한 번 딱 돌아가서 이 자리에 A, B, C 이렇게 앉아도 되고, 얘가 한 번 더 돌아가면 내가 A, B, C 이렇게 앉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원탁은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 셋은 원순열로 봤을 때는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열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경우는 A, B, C라고 나열을 한 것이고, 이 두 번째 경우는 C, A, B라고 나열을 한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B, C, A라고 나열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 세 개만큼 구분이 되는 것이었는데 원순열에선 얘네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3팩에서 얘네들 세 가지만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원순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교과서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순열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냐면, 그냥 결국에는 원순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원탁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결국 이 원탁을 고정시켜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얘는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그럼 A, B, C가 있었을 때 내가 A를 먼저 앉힐 건데 여기에 그냥 A를 딱 앉혀버려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키는 거 한 가지가 있겠죠. 내가 고정을 시켰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여기 빈 두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건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한 거 곱하기 나머지 2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A, B, C, D 나는 이렇게 4명을 앉힐 거야. 이렇게 4명을 원순열로 앉힌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내가 A를 먼저 앉힐 건데 이 원탁이 돌아가지 않게 나는 고정시킬 거기 때문에 고정 하나 딱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얘는 고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3명. 3명을 그냥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N명의 사람을 앉힌다면 여기서도 1명 고정시켜 놓고 그럼 나머지 1명 제외했으니까 N-1명의 사람을 그대로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시키는 거 곱하기 N-1팩 이게 원순열을 푸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조금 더 응용을 시켜서 도형에 좀 더 다양한 도형에 앉히는 방법을 공부를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에 내가 6명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앉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봤을 때 180도 돌려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같은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같은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돌려보면은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같은 의미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180도 돌려봤을 때 직사각형은 이렇게 돌려봤을 때 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6명의 사람을 여기다 배열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고정을 시키면 된다고 했죠. 그럼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는 결국에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3가지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고정을 시켰으면 나는 이제 1명을 앉혔으니까 나머지 5명의 사람을 그대로 순서대로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팩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방법도 당연히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나는 6명의 사람을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6팩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6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반복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얘는 2가지의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경우만큼 나눠주자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2 이렇게 이해를 해서 2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방법을 쓰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도 이렇게 6명의 사람을 앉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은 얘도 요 변, 요 변, 요 변 돌렸을 때 얘가 반복되기 때문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앉은 애가 같은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같은 애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얘도 A, B, C, D, E, F 6명의 사람을 앉힐 거고요. 그럼 내가 고정할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빨간색 자리 아니면 노란색 자리. 2자리만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2가지인 거 확인했고요. 그럼 고정시켰으면 나머지 5자리에 그대로 순서대로 앉히면 되니까 2 곱하기 5팩이라는 거. 그죠? 근데 얘도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전체 6명 배열할 거니까 6팩. 그런데 얘가 여기, 여기, 여기 3가지에 대해서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이렇게 8명을 앉힐 거래요. 자, 그럼 8명 앉힌다고 했을 때 얘도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같은 자리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내 변이 어차피 길이 똑같고 반복되기 때문에 요 자리 전부 다 같은 자리일 거고 돌렸을 때 여기, 여기, 여기 노란색 자리도 같은 자리라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고정시켜 놓고, 그럼 8명의 사람이었는데 1명 고정했으니까 나머지 7명을 그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7팩. 얘도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전체 나는 8명을 배열을 할 거니까 8팩. 그런데 요 네 변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같은 애가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나누면 되겠구나. 요렇게 양쪽 방향을 둘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고정시켜서 돌린다라는 의미로 이게 좀 더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제열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개념 원리 필수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요.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무 조건도 없었다면 그냥 8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나는 여기 고정 1명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고정 1명 시켜주고요. 나머지 7명을 그대로 배열하면 되니까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7 곱하기 7팩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1번 내용 보면 여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순열 단원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하면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여학생을 한 명으로 보자라고 했었죠. 그럼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애들 5명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엔 6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6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힐 거니까 여기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머지 5명 그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여자애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3팩 하면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걔네가 아닌 애들, 남자애들 먼저 앉혀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 여학생들 집어넣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남학생이 지금 5명이기 때문에 5명을 먼저 남학생 5명을 원탁에다가 앉히면 되겠죠. 그럼 5명을 원탁에 앉힐 거니까 얘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4명 앉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1 곱하기 4팩 여기까지 됐죠.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남학생들 사이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얘는 이미 이 자리에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돌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개의 자리에 여학생 3명을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T, 3이 되는 거. 여기서 이미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고정 돌아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가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정오각형 모양에 10명을 앉히래요. 그럼 정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우선 10명을 앉히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막 색칠했던 거, 같은 자리인 거 색칠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보면 정오각형이니까 얘가 돌렸을 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같은 애라는 거 알겠죠? 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같은 애라는 거 알겠죠? 그럼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결국에는 몇 가지? 2가지인 거. 그래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 고정시켰고요. 자, 그럼 고정시키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명 앉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9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적인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나 10명 앉힐 거니까 10팩. 그런데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같은 애가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누기 5. 이렇게 이해를 해서 2가지 방법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문제들 뭐 학생 수가 더 늘어나긴 했는데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색칠하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색칠을 하는데 우리 색칠하기 문제에 순열에서 이미 공부했는데 왜 또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조건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네들을 회전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전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애는 회전을 해봤자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얘네들, 요 1번, 2번, 3번 얘네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경우의 수 그대로 구해보면 자, 가운데 먼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 그래 놓고 나머지 3가지의 색깔을 원순열로 칠할 건데 나머지 3가지 색깔 원순열로 칠할 거니까 나는 고정시켜 놓고 그럼 나머지 2개 배열할 거야. 이렇게 원순열로 3가지 색을 배열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내용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간단하게 개념 정리한 거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중복, 순열 내용 나가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택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냐 없냐만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순서가 있냐 없냐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까지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 처음 나오는 내용 중복 순열이 나왔는데요. 얘는 우리가 순열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였죠. 그런데 중복 순열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복이 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예제 하나만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서로 다른 1, 2, 3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열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 많이 풀어봤죠. 자, 그럼 내가 요거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니까 당연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내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3팩, 6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얘가 중복이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중복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래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 건데 중복이 돼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라는 게 내가 이미 썼던 거를 또 써도 된다라는 거 요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3개다 하더라도 세 자리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5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자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5개 칸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전부 다 그러면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얘는 3의 5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 순열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택했다. n 파이 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고요. 얘의 의미는 내가 r개에 이렇게 칸이 있는데 여기에 경우의 수가 전부 다 n개씩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얘는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공식 요 n 파이 r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는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기호가 요 n과 r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거 이런 부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n, r 구분하는 거 정확히 문제 나올 때마다 확인하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문제들, 중복순의 대표 문제들 몇 개만 한번 다뤄볼게요. 대표 문제 당연히 함수가 나올 수 있겠죠. 함수의 개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학년 때 이미 함수의 개수에서 중복 순열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정의역이 1, 2, 공역이 3, 4, 5, 6이래요. 그랬을 때 함수, 내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썼냐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그래서 함수 개수 구하라 라고 하면 16가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중복 순열이구나 라고 기호로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골라라 라고 4파이 2라고 이렇게 고를 수 이렇게 기호로까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함수의 개수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다시 복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우체통 문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편지가 서로 다른 편지가 3통이 있는데 서로 다른 우체통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우체통,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은 A라는 우체통이 있고 B라는 우체통이 있죠. 그리고 나는 편지가 3개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편지가 난 3통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어느 우체통에 넣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그럼 내가 우체통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 편지에 대해서도 내가 우체통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얘도 2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되는 거 알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인 거 바로 구할 수 있지만 파이를 써서 서로 다른 2개 중에 그럼 중복 허용해서 나는 3번 선택할 거야. 2파이 3.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연결을 해서 기호 쓰는 것부터 익숙해지도록 꼭 이 부분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로 계속해서 중복 순열도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자, 기호 여기 익숙해지도록 연습 나온 거 보이죠? 요거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택했구나. 그럼 6의 제곱,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요거는 n을 3번 곱했더니 125래. 그럼 n은 5네. 이런 식으로 기호 익숙해지도록 여기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명 투표래. 기명이 뭔지 이제 우리가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요거는 나중에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긴 할 건데요. 기명이 뭔지 우선 이해해야겠죠. 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다가 내 이름 적고 내가 어떤 후보 뽑을 건지 거기다 투표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의 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6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 선택한대요. 그러면 후보가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나는 이제 6명의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딱 들어갔어.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나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썼어.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A 아니면 B 중에 누구를 찍을 건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인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도 투표 용지를 받았어. 그럼 나는 2번 사람이야 라고 이름 쓰고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번째 사람도 투표 용지 받았을 때 난 6번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쓰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제곱. 그래서 요건 파이 기호로 연결해주면 서로 다른 2명 중에 나는 중복을 허용해서 6번 선택하면 되는구나. 2파이 6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모스보 뭔지 알죠? 뭐 띠띠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2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4개로 사용한다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중복순열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호를 1개 사용할 수도 있고 부호를 2개 사용할 수도 있고 3개 사용할 수도 있고 4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부호를
한 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보호를 두 개 사용하겠다. 그러면 내가 요 자리 결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세 자리 결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2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여기는 2의 네제곱 이렇게 되죠. 네, 요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파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풀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파이라는 기호를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내신에서 파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연습을 안 해놓으면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를 헷갈려서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두 자리 결정할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세 자리 결정할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네 자리 결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파이 기호 쓰는 거 지금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해볼까요? 6번 문제 보면은 뭐 4개 숫자가 있대요. 중복 허용한대요. 이럴 때 세 자리 정수래요. 아무 조건도 없었으면 그냥 세 자리 정수다라고 하면은 여기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해서 64가지 생기는 거 알죠? 그런데 홀수 개수래요. 자, 우리 홀수라는 건 이미 내신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홀수라는 건 1의 자리, 요 자리가 홀수여야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홀수가 1하고 3 두 가지 있는 거 아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 나머지 자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홀수가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0, 1, 2, 3, 4, 5를 가지고 중복 허용해서 세 자리 정수 만들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정수 만들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 요 자리엔 0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여기는 뭐 다 들어와도 되니까 6가지. 여기도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7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뭐 굳이 같이 안 풀어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개념원리 책으로 28쪽까지 그러니까 원순열과 중복순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개념원리 책으로 16쪽부터 28쪽까지 문제 풀면 되고요. 그럼 연습 문제에서 이 부분 해당되는 문제가 연습 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다음 10번부터 14번까지니까 연습 문제까지 문제 풀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